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은 조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이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발령이 9층으로 났죠? 이게 기자 됐어요, 기자. 예. 이제 정식 이제 취재를 현장으로 뛰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인터넷 뉴스 담당이니까 일단은 내부에서 좀 기사를 쓰고요. 네. 방송을 이번 주까지 좀 맡아달라고 해서 네. 예, 일단 어제부터는 이제 내부에 있으면서 기사 쓰고 방송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은 조간 브리핑은 이번 주까지만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시사터치도 방송을 종료하신 겁니까? 어제 종료됐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원래 방송하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취재 현장으로 이제 가시는 거네요. 예. 조간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한국사 교과서 이 국정화 이달 말 안에 결론 난다. 그렇게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동아일보가 단정적으로 단독 기사인 모양입니다. 썼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으로 바뀐다. 예. 당정청,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이런 방침 확정했고요. 추석 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시작이 9월 2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나이가 크게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정부 관계자라면 한 25일 금요일. 네. 예. 뭐 갈 때 신문 안 보잖아요. 추석 연휴 때. 네.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라면 말이죠. 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말씀드린 대로 추석 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게 아니라 취재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당초 이달 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분류해서 고시하고요. 국정 역사교과서의 발행 주체, 종류는 나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어제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고 논란을 줄이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국정화 반대하는 집회 성명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서둘러 발표할지 아니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해서 후폭풍을 줄일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발표 시점만 남겨놓고 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 전에는 한다는 얘기죠.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를 뽑은 거네요. 예. 네. 결정 시기가 이제 임박해지면서 여당이 나서서
국정화 필요성 강조하고 있고요. 그 선봉에 있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네. 또 정부가 이를 받아서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그러고 있고요. 어쨌든 국정화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형국 됐고요. 뭐 동아일보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반발과 후폭풍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동아일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신면에 관련 기사 있는데 간단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이 국정화 그 여론전은 공개적으로 했지만 네. 구체적인 과정은 정부가 좀 비밀에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 연구나 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도 그 결과는 비공개에 붙였고요.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지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어떤 흐름으로 이게 왔나 이 문제를 동아일보가 신면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 8월에 네. 그 고교 한국사 거민정 교과서 8종 국사 편찬위에 심사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교과서마다 오류가 되게 많이 발견됐어요. 네. 그러면서 여당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먼저 꺼냈고요. 네. 2013년 11월에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총리가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통일된 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014년 1월 교육부가 당정 협의 이후에 6월까지 2014년 6월까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안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2014년 9월에 교육부가 정책연구 토론회 형식으로 국정, 거민정 관련 4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네. 당초에는 2014년 10월까지 확정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무산이 됐습니다. 네.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제 교육계에서 좀 반발을 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가 되면서 다시 군부를 떼기 시작한 두 사람,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죠. 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결국은 올 9월 이제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시한에 맞춰서 당정청이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간다 이렇게 방침을 확정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예, 관련해서 뭐랄까요? 아직 이런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서 교육감들이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겨레 12면입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감들도 나섰다 이런 제목인데요. 전국에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10곳의 교육감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17곳 중에 참여한 10개 그 시도교육감 어딘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교육감 참여했고요. 네. 강원,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4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으로 내려가면 광주,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제주 교육감 이렇게 10명의 교육감이 공동 성명 발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분류되는 분들인가요? 예, 대체로 네. 그렇죠. 네. 지역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교육감들이 성명서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대신에 민간 자율과 자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존중과 배려 속에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시대로 나가고 있고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자율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인데 웬 이제 와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냐 뭐 네. 이런 비판인 겁니다. 네.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육 노력이 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바르고 풍부한 역사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 교육감들이 이렇게 주문했는데 네. 동아일보 보도대로라고 한다면 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발표할 것이다. 그렇죠.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또 이 문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회로 가서 야당이 또 어떤 스탠스
어느 정도의 의지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국정교과서가 채택이 되나요? 이게 뭐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네. 예, 이 고시이기 때문에 네. 교육부가 고시인가요?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법령도 아니고요. 네. 그죠? 그렇다고 뭐 교육부 장관령이라든가 대통령령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고시만 하면은 그러면 국정교과서로 채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강행하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여론 싸움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결국은 여론을 등에 업고, 네. 그러니까 연계하는 투쟁은 가능하겠죠. 이 문제 가지고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야당에서 이거 우리 법 개정 안 해줘. 이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해서 묶어서 네. 반대 투쟁을 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이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 해석이 맞는지는 좀 더 살펴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도 뭐 역사나 뭐 친일 문제 뭐 이것과 연관지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이 보도했습니다. 친일파의 훈장존 이승만, 박정희 이 내용의 보도를 KBS가 하려고 했는데 네. KBS 사측이 방송을 연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이사회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취재한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 친일 행적자 훈장 수여 관련 내용을 담은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뚜렷한 이유 없이 이 KBS가 몇 달째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취재진 제작진이 성명을 내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KBS 제작진 및 탐사보도팀 일동 8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이런 제목의 성명인데요.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훈장을 받은 전체 70여만 명의 훈포장 명단을 최초 입수해 분석한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 행적자와 일제 식민 통치를 주도한 일본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과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 친일파들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6월, 7월로 잡혀있던 방송 일정이 계속 밀리더니 결국 방송 예정 목록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해당 기자들이 성명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친일과 훈장 편인 것으로 보인다. 5월 말 메르스 때문에 방송이 7월 말로 밀렸을 때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6월 말 이승만 정부 망명 요청설 보도 이후 7월 초순부터 회사 쪽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이거 일부러 방송 못하게 네. 자꾸 연기하고 결국은 방송하지 말라고 방송 예정 목록에서 뺀 거 아니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취재를 한 기자들하고 제작진이요. KBS 사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메르스 때문에 방송이 수년된 탓에 원고가 지난주 수요일에 왔고 현재 데스킹, 기사 손질을 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방송 조만간에 되겠네요? 방송이 되겠죠. 네. 지금 데스킹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데스킹 보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 분량이 얼마일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영상물 다 보고 네. 기사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볼 테니까 글쎄 뭐 한 2주면 족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KBS 해명대로라고 하면 네. 추석 전에는 방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은 이거 방송 안 하려고 막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고 사측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 방송 여부에 따라서 이 주장의 사실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는 판가름이 나겠죠. KBS 이사장이 지금 누구죠? 이인호 씨죠. 네. 예. 잘 아실 겁니다. 설명 안 드려도요. 네. 예. 다음 소식은요.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뉴라이트 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뉴라이트 학자 이영훈 서울대 교수 망언이네요.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어제 그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역사포럼 창립 기념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프레스센터에서요. 그 강연에서 이영훈 교수, 서울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총리의 담화를 평가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요.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다시 한번 진중하게 네. 쓰인 훌륭한 문장이다.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다. 예. 뭐 문장을 평가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워딩인가요? 이상훈 교수가 정확히 말한 워딩인가요? 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니까 네. 예, 더블 쿼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고 평가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격동의 역사에 대한 나라마다의 기억은 각각의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 없다. 부드러운 얼굴로 각자의 기억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선을 함께 미래로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베 총리의 담화문을 두고 이런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역사를 가린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국의 원수가 입에 담기엔 지나치게 감정적인 수사였다. 여기서, 아베 네. 신조 총리의 그 전후 70주년 담화를 평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드린 그런 비판, 예, 살아있는 증인인데 역사를 가린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네. 일본 총리가 살아있는 증인인데 역사를 가리고 있어요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가 말하기를 일국의 원수가 입에 담기엔 지나치게 감정적인 수사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일국의 원수란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문맥상으로. 네. 예.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경향신문 보고 반응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이영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얘기 했냐면요. 경향신문이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근원의 적수는 우리의 민족주의다. 민족주의는 온 한국인을 교도로 지배하는 유사 종교와 같다. 한국인들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이웃나라와의 갈등을 멈추지 않는 것은 강포한 민족주의의 위력에 눌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참된 의미의 자유, 독립, 인권, 민주주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영훈 교수의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이 망언이라고 그 제목을 뽑았죠. 제목을 뽑았네요. 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뭐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도의 문제겠죠. 네.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또 역사와 관련된 망언이라고 표현된 그런 기사까지 짚어봤고요. 네. 내년도 예산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관점을 좀 이렇게 가져갈까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 386조 7천억 원입니다. 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안 내놨고요.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12월 2일까지 이제 확정하지 않습니까? 네. 깎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일정 부분 깎지요. 네. 국회에서는. 네. 보수와 진보신문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 통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나라 빚에 발목 잡혀 반쪽 경기부양 선택한 정부. 예. 빚 때문에 경기부양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반쪽밖에 못했다. 내년 예산안 보니까 그런 얘기고요. 조선일보 3면의 제목입니다. 복지, 국방 등 고정 지출이 급증해서 경기부양 예산 부족해서 사회 간접 자본 예산도 삭감했다. 이런 얘기고요. 복지 예산은 해마다 급증세고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있다. 돈 푸는 경기부양이 힘들어졌다. 결과적으로. 네. 복지 때문에 경기부양 힘들어졌다. 그런 논리입니다. 네. 예산 구조조정 또 민자 확대 또 재정운영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 조선일보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을 가면은 네. 그 조선일보가 내년 예산안 보는 속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메랑이 된 복지 공약 내년 123조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운신폭을 가장 크게 제약한 요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예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예산이다. 예. 라는 얘기네요. 전체 예산 386조 7천억 원 중에 내년에 복지 예산이 122조 9천억.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123조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복지 공약이나 복지 예산 때문에 못한다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하고 있고요. 네. 대선 때 여야가 앞다퉈 내걸어 국회 입법으로 확정된 무상복지가 현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31.8%나 차지 이런 제목도 뽑았고요. 자연 증가분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시각입니다. 조선일보는 복지 하면은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좀 넘어가 보면요. 한겨레 신문을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지적한 문제점은 증세를 안 한다.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짜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5면인데 네. 증세 없다 고집, 세수 확충 게을리에 갈수록 적자 눈덩이. 일단 사실상 긴축 예산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지출 증가율은 3%. 그러니까 쓰는 돈은 3% 늘어났으니까 10년 이래 최저치고요. 경제 성장률 4.2%보다 좀 낮게 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 대응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좀 약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내년 재정 수입 증가율, 지출 증가율도 못 따라갑니다.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출 증가율도 못 따라간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 얘기인가요? 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불황에다가 이제 세수 확정 안 한 게 결국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증세 안 하겠다는 기조 아닙니까? 증세했지 않습니까? 담배 사실상의 올렸지 증세인데 그거는 않습니까? 이제 증세라고 말을 안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증세라는 건 기업들의 법인세죠. 네, 예, 그러니까 법인세인데, 앞에 붙여야죠. 예, 법인세. 법인세. 네, 그러니까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익도 많이 내고 했으니 좀 세금 더 걷어서 복지나 서민 생활 좀 윤택하게 하는데 써달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그거 안 하겠다는 거고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거 좀 해야 된다고 했다가 결국 다른 안건으로 눈밖에 나서 쫓겨났고요. 원내대표직에서요. 네. 어쨌든 한겨레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네. 조선일보가 복지 예산 때문에 이거 경기 부양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겨레 사면을 보면 정반대 입장입니다. 예산안 내용 잘 뜯어보니까 복지 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절반이 연금 자연 증가분이다. 국민연금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공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아, 공적연금. 예. 네네.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 또 군인, 사학연금, 네, 네. 또 고용보험도 해당될 수 있고요. 네. 기초연금이라든가 이거 그냥 줘야 될 돈 자연증가분이 절반인데 네. 무슨 복지 예산이 그렇게 역대 최고로 많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느냐 네. 이 얘기입니다. 예. 기초연금이나 4대 연금에서만 3조 4천억이 늘어나고요. 또 생계급여 5만 원 인상한 것 이런 정도인데 무슨 복지 예산 때문에 경기 부양 못한다는 주장하고 있느냐. 한겨레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포탈 점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한겨레에 증세 없다. 또 복지 예산 비중 역대 최고. 이 기사도 정부의 부정적인 기사로 분류하겠네요. 그러겠죠, 당연히요. 예. 네. 정부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네. 한겨레 사면에 또 다른 기사 있는데요. 네. 실업급여 예산 1조 늘려서 5조 원이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노동시장 개편, 노사정 간에 합의 안 되면 삭감하겠다. 이거 9월 10일까지 합의해달라. 내일이네요. 11일에 이제 국회에다가 정부 예산안 내게 돼 있으니까 제출 기한이 10일입니까? 합의해달라고 통보한 게 시한으로 정한 게 10일이고요. 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는 게 11일입니다. 11일이요? 예,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9월 10일까지 노사정 합의 도출해달라. 네. 안 그러면 노동 관련 예산 내년에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무기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예, 협상을 해라. 압박하는 구체적인 거네요. 항목이 이렇습니다. 기재부 관계자가 한겨레에 한 얘기인데요. 노사정 타협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준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6,382억 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어렵다. 최소한 6,382억 원은 노동 관련 예산,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준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노사정 합의
도출해서 내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협상, 합의, 회의하면은 밤샘 회의가 트렌드인데. 남북 간에만 그렇습니다. 네, 노사정 회의도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소득이 있으면 다행인데.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소득이 없다는 데 있죠. 네. 한겨레 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조입니다. 빈약한 세입 탓 복지가 위축됐다. 아까 조선일보는 복지 예산 때문에 경기 부양 못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겨레는 정반대입니다. 빈약한 세입 탓에 복지는 오히려 위축됐고 나랏빚은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넘어서게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는 지출보다 빈약한 세입에 있다. 빠른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으로 앞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국정 운영을 고집하면서 나라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세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결국은 법인세 올려서 재정 확충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네, 어쨌든 안 하겠다고 하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 꺼냈던 말씀드렸죠. 유승민 원내대표 날라갔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보편적 복지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복지 여러 개 하겠다고 했는데 공약 안 지키냐고 비판하면 뭐합니까? 쇠기의 격리기죠. 네, 아니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세심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예상을 하셨네요, 예. 조상훈 기자는? 그 누구나 예상하는 겁니다. 저만 예상하는 게 아니고. 네. 경향신문에 예상 관련 기사인데 관심을 가질만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 월급이 연봉이요 615만 원, 최경환 부총리는 350만 원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3%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3.8% 올려줬고요. 네. 내년에 또 3% 올려주는데 이거 좀 파격적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민간에다 대거는 쉬운 해고해야 되고 임금 피크제 도입해서 임금 삭감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올해 3.8% 올려줬는데 내년에도 3% 올려준다고 하니까 아니 민간에다가는 허리띠 졸라매고 임금 피크제 하라고 압박하면서 자기들 월급은 올리고 있네? 이런 비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 국민들의 잣대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임금 피크제에 걸리죠. 지금 만 63세인가요? 1952년 2월생이시니까 환갑은 만 지났잖아요. 63세입니다. 네, 그러면 임금 피크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물론 쓸모없는 가설입니다. 네. 아니 연봉 한 반은 내놓겠다. 올해 연봉이 2억 50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615만 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2억 1,119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 연봉이요. 연봉이요. 예. 그러면 한 1억 원만 받고 네. 나머지 1억 한 1,000여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되는 청년 일자리 한 2개 청와대에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지지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50%가 60%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말입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방송을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네. 최경환 국정원에서는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1억 1,683만 원 연봉이었는데요. 내년 350만 원 오르면 1억 2,033만 원으로 이렇게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민간에다가는 임금 피크제하고 일자리 나누라고 압박하면서 공무원들 월급 올렸을까? 경향신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네.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선심 정책이 아니냐 이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경향신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올해 아니 총선 나가려면 올 출마하려면? 연말쯤에 개각해야죠. 네. 예, 그 법으로 정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올 연말쯤에 연말 아니면 연초 1월쯤에는 개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힘있게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시다고 목소리에. 아니 댓글에 올라오네요. 제 목소리에 항상 힘이 넘칩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래요. 네. 예.
조선일보는 건강보험료 이거 누적 흑자 16조 원이나 드는데 네. 이 문제 좀 따져보자 이런 기사를 오늘 8면에 6면에 실었습니다. 너무 많이 걷고 짜게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결국은 이것도 제가 보기엔 밥그릇 싸움입니다. 병원들은 그런 얘기하죠. 특히 이제 작은 병원들은 수가, 그러니까 진료가, 우리가 환자들 진료해주고 너무 돈을 적게 준다. 건보공단에서 네. 흑자가 16조 원이나 쌓여 있는데 그거 우리 좀 나눠달라. 네. 그런 주문하고 있고요. 네. 공단이나 이제 학계 전문가들은 이 건강보험 누적 흑자 16조라고 하지만 이거 한번 휘청하면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성 위해서 좀 쌓아놔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네. 예, 다른 기사 좀 생략하고요. 네. 제가 정치적으로 좀 재미있는 기사 있어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구 갔을 때 그 지역 현역 의원 12명 아무도 안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하고 친한 사람들 이거 공천 탈락하는 것 아니냐. 내년 총선에서 네, 그런 두려움이- 우려가 네네, 떨고 제기됐다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죠. 네. 오늘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관련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대체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배신의 정치, 표로 심판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달라고 그 표적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 좀 떨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대묘사는 안 됩니까? 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갔는데요. 그 지역 의원들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일보하고 경향신문은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을 이제 대동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청와대 수행하는 보좌진하고 거는 네, 특히 당연한 거죠. 정정섭 그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로 치면 내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예, 대통령이 어디 행차하면 반드시 행자부 장관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필수 수행 그렇죠. 인력입니까? 일종의 경호의 사령탑, 물론 청와대 경호실이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내각이 이제 옛날 내무부, 지금으로는 행자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직책에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정종섭 장관도 수행을 했다는 얘기죠?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은 이 부분을 주목한 거죠.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오지 말라고 해놓고 오지 말라고 했는지 안 왔는지는 모릅니다. 네. 대구시하고 청와대 입장이 다르니까요. 네. 대신에 내년 요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인사들하고 정정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같다는 거죠. 누구냐면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대구 출마설이 파다하다. 한국일보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네. 정정섭 장관은 이제 선거 중립 그런 건배사. 네. 총선 필승 네. 건배사로 홍역을 해가지고 치르고 홍역을 있죠. 치러서 이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당에서 뭐 탄핵소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해본 소리고요.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해만 내지도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발의 했습니까? 자체를 아직 안 했죠. 안 했습니까? 예. 물론 야당만으로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가결은 안 되니까 네. 그냥 저는 해본 소리라고 보고요. 수사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저 정정섭 장관은 나 이제 경주 출마 안 한다라고 그때 사과 발표할 때 얘기했어요. 네. 근데 뭐 정치인이라는 게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주 그때 그 월성 뭐 역사 사적지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들렸다 갔단 말이죠. 네. 경주 같이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오늘 연이어서 네. 현역 의원들은 이제 안 왔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간 거 보니까 이거 공천 물갈이 대구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기사를 연이어서 썼습니다. 어제도 썼지만은 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리고 그 측근 의원들 긴장하시오 그런 얘기죠.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느 때 입장이 뒤바뀔지 모르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예. 네. 정치권 뉴스인데 두 가지만 딱 간단히 짚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심학봉 의원 성폭행 논란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죠. 네. 무소속이 됐지만 빨리 자진 사퇴하라. 국회에서 제명 표결하고 이런 망신 당하지 말고 당신이 당적을 갖고 있었던 우리 새누리당도 부담이니 그냥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그 체제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상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동아일보 8면 오늘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퇴 촉구를 했다는 기사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한테 워딩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동아일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문재인 대표 본인이 육참 골단,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가져온다. 이런 표현을 했다.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사퇴로 본다는 얘기죠. 우회적이지만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라고 동아일보는 의미를 부여했고요. 내가 비노 진영 수장할 생각 없다.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될 일이 있나? 침몰하는 배, 새정치민주연합이 침몰하는 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기사 하나만 짧게 소개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혁신이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 나왔는데요. 16일 날 이제 중앙위원회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오늘 1차 관문이 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중앙위원회로 올릴 수 있는데,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 일단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혁신이 공천한 비주류뿐만 아니라 주류 의원들도 반발하는 그 색깔이 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한겨레 신문은 이게 당무위 통과까지도 무산이 되나 이런 우려 섞인, 한겨레 신문이 뭐 야당을 우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무위원회가 언제 열리나요? 일단 15일 열리나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네. 당무위원회 일정은 글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상태인데요. 이제 16일 중앙위원회입니다. 16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네. 이 부분이 확정이 되고 그 효력을 발휘하는데 어쨌든 그 단계까지 가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한겨레가 하고 있고요. 조국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학 숙제를 내놓고 영어 숙제 한 거를 내놓으라고 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던데. 그러니까 혁신위하고 뭐 비주류 쪽 또 혁신위 안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뭐 저는 새누리당 뭐 당원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도 아니지만 놓고 보면요 딱 한 가지 부분이요. 그냥 3자가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혁신이라는 면에서는 감점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을 20%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어쨌든 당권을 가진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은 입장이군요. 0% 전략공천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프라이머리가. 100% 가겠다. 이 여기서 얘기죠.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게임 끝났다고 봐요. 프레임 이대로 승리다. 간다. 그렇죠. 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더 혁신적이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 슬로건 먹힌다고 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뭐 얘들이 더 혁신적이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뭐가 부족해서 왜 20%는 전략공천을 한다는 거야? 어디에? 자기들이 당권으로서 공천권 20%를 그래도 쥐고 있겠다는 얘기네? 이런 의혹 받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 조합원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상훈 기자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